안녕하십니까. 저와 같은 노년 세대에게 자아실현을 도와드리는 시니어 학당입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엑셀 기초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워크시트에 글씨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다가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겠죠. 자, 이 바탕화면에 엑셀을 띄우니까 이 다른 건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맨 왼쪽에 새 통합 문서 여기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엑셀 문서, 이 워크시트가 이제 화면에 가득 차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 여기다 글씨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먼저 저 화면을 좀 키우고 싶을 때는 맨 우측 하단에 확대 축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돼요. 자, 이 선, 요걸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옮겨 봅니다. 많이 확대가 됐죠. 예,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셀 포인트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셀 포인트 움직이는 거 이렇게, 예, 이 움직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찍기만 하면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엔터 키를 누르면은, 특히 글씨를 쓰고 나서 엔터 키를 누르면은 그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예. 엔터 키를 눌러볼까요? 지금 컴퓨터 자판을 저는 가지고 누릅니다. 자, 예. 또 누르면은요,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는 엔터 키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컴퓨터 자판에 보면은 왼쪽 상단쯤 보면 탭 키가 있습니다. TAB라고 써 있는 탭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단 이 탭 키는 오른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은 왼쪽이라든가 위아래 상하로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다만 오른쪽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왼손을 이용했을 때는 이 탭 키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자판에 보면 방향키가 있죠. 하단에. 이건 상하 좌우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예, 하, 우측, 좌측. 이 컴퓨터 자판에 방향키를 가지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셀을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두 번째 블록 잡는 법이 있습니다. 자, 블록을 지정을 하려면은 여기 이제 셀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셀 포인트에서부터 꽉 눌러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예, 만약에 더 범위를 넓고 싶으면은, 자, 이만큼 얼마든지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블록. 자,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블록을 잡아야 하느냐? 블록을 잡았을 때만 이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명령이 통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주기 위해서 블록을 잡은 거예요. 이 블록을 잡지 않으면 명령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블록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블록 잡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연속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비연속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속 블록은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연속 블록이 됩니다. 자, Shift 키가 자판에 하단 왼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그런데 주로 왼측 것을 사용을 합니다. 좌측을 누르고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면 연속 블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연속 블록을 잡다가 만약에 한 칸 띄어서 여기서 잡으려고 하면 같이 따라와 버려요. 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 만약에 여기만 블록을 잡고 싶은데 여기만 잡으려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속 블록이 아니고 비연속 블록으로 잡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블록 잡은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데라도 셀 포인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눌러서 연속 블록을 일단 잡아 볼게요. 자, 연속 블록을 잡았죠, 여기. 지금 D열에 연속 블록을 잡았는데 요 D열에도 연속 블록을 잡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셀 포인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봤더니 클릭을 한가 동시에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는 쉬프트 키 바로 아래 보면은 CTRL이라는 컨트롤 키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여기 연속 블록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열에다가 연속 블록을 잡고 싶을 때는 한 칸 띄었기 때문에 비연속적이죠. 그랬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지금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저는 컴퓨터 자판에. 또 여기다 잡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컨트롤 키를 띄었더니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전에 블록 잡았던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비연속 블록을 잡고 싶을 때는 연속 블록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D열에다가 비연속 블록을 잡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F에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컨트롤 키만 누르면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블록이 잡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단에서 블록을 잡은다 할 것 같으면 거꾸로, 자, 여기를 블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 지정을 할 때, 이럴 때 여기가 기준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기준셀을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록 잡는 방법이 그 외에 한 열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A열 또 한 행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머리글이 있죠. 열 머리글 A, B, C, D. 또 왼쪽에 이렇게 행 머리글이 있죠. 열 머리글이나 행 머리글만 누르면 그 행은 다 블록이 잡힙니다. 자, 볼까요? A를 여기다 누르면은 A열이 다 블록이 잡힙니다. C를 누르면 이렇게 C가 다 잡힙니다. 만약에 H열을 누르면 H열이 다 블록이 잡힙니다. 자, 행을 눌러서 블록을 잡는 경우 봅시다. 자, 만약에 O행을 블록을 전부 잡고 싶다 그러면 O행 이 머리글만 누르면 다 잡힙니다. 만약에 10행도 이 5행도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10행을 블록을 또 잡고 싶다 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머리글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블록 지정하는 법. 이 전체를 다 블록을 잡고 싶다 했을 때는 뭐 드래그하고 어떻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A하고 1하고 이 행머리가 있는 중간에 역삼각형이 있죠. 역삼각형만 누르면은 전체가 다 블록이 잡힙니다. 자, 이와 같이 블록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글씨 입력하는 법을 지금부터 해보죠. 자, 그럼 여기다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천. 자, 인천하고 글씨를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키를 쳐줘야 셀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한 글씨가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인천을 써보겠습니다. 인천. 자, 인을 치니까 천이 바로 떠버리잖아요. 또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인만 치면은 천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바로 천이 떠, 인천.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이번에는 수원을 한번 쳐봅시다. 수원 두 글자를 썼어요.
자, 엔터키를 치고, 이번에는 숫자만 쳤더니 원이, 다시 엔터키를 키고, 또 숫자만 쳤더니 이렇게 따라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은 종로, 엔터키 쳐서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종만 치면 로자가 바로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자, 따라오죠? 그러니까 첫 자만 쳐주면은 그 다음 글자는 이미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쳐지게 됩니다. 숫자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일자를 쳤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쳤어요. 어떻게 다르냐? 문자는 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숫자는 이 오른쪽으로 쳐 있습니다. 이자를 한번 쳐보고, 분명히 칠 때는 왼쪽이었는데 엔터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만 더 쳐보세요. 3자. 네. 그래서 이 숫자하고 문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월. 1이라는 숫자와 월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엔터키를 쳤더니 그대로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때 숫자는 맥을 못 춥니다. 문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자, 문자는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월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된 겁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치는데, 날짜는 반드시 슬래시 표시를 해주거나 하이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5일 글 같으면 1월 25일.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엔터키를 쳤어요. 월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런 문자가 자동적으로 거기 찍혀서 뜨지요. 1월 하이픈 찍고 25일 이렇게 쳐도 1월 25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2022년 1월 25일 이렇게 기억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1월 25일 이렇게 됩니다. 1월만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1월이 되어 있죠. 근데 날짜를 하이픈이나 슬래시 표시를 해서 쳐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3월 1일로 해보면 3월 1일 이게 슬래시 표시로 이렇게 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이라고 분명히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터키를 치면 달라집니다. 봤더니 2022년 3월 1일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연까지 나타나잖아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을 했어요. 그 다음 또 1, 그 다음 또 1, 그 다음 이렇게 연속적으로 1을 계속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1을 쳤으면은 일자 친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 셀 포인터의 하단 모퉁이에 있는 거, 자, 여기 접근하면은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표시가 나타난다 했죠. 이럴 때 이 점,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채우기 핸들을 눌러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봅시다. 몇 칸 눌렀다 띄면은 전부 1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3을 쳤다. 채우기 핸들을 쭉 밑으로 내리면은 똑같이 3이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 여기다가 2를 치고 그 배수인 4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럼 2, 4, 그 다음에 6, 8 이렇게 배수로 나가고 싶다. 그럼 이 4만 쳐주고 요걸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채우기 핸들로 가면 십자가 나타나죠? 예. 십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보면은 2, 4, 6, 8, 10, 12 이렇게 배수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런데 2, 4를 2 그리고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두 개가 아니고 여기 4만 가지고 드래그 4만 밑에 있는 4만 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쭉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4만 나타나요. 보세요. 그렇죠? 배수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3, 6 배수로 이렇게 돼 있죠. 3, 6 했을 때 채우기 핸들을 여기서부터 범위를 정해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면은 배수로 나타나. 3, 6, 9, 12.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데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 그리고 그 다음에는 9. 자, 이 10하고 9하고 10에서 9 그러면 8, 7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10하고 9를 드래그 해가지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뽑아 내리면 됩니다. 자, 10, 9, 8, 7 이렇게 쭉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일씩 감소가 되어가지고 나타납니다. 또 만약에 1인데 채우기 핸들로 쭉 왔어요. 1만 이렇게 되잖아요. 채우기 핸들 1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디리트 키로 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쳐주고 채우기 핸들 2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은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이 옵션 단추를 누르면은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누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시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 치고 그 다음에 2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걸 연속으로 갔으면 했을 때 이 연속 데이터를 누르기 위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2로만 쭉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 단추를 눌러주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문자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자만 쳐놓고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쭉 밑으로 끌어내렸더니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소래 이게 뭡니까? 육갑이죠. 이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육갑의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화요일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됩니다. 예, 참 이 똑똑한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번에는 인천을 쳐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서 그 아래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인천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여기는 자축인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연관된 단어들이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인천을 쳤더니 인천, 부천, 오산 이런 식으로 연관된 단어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인천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글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관된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건 고정된 글자만 찍히게 됩니다. 만약에 회원 명단을 작성한다든가 회원이 30명이면 30명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회원 명단에서 한 사람 것만 쓰면 30명이 탁 찍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